자, 우리 이 레이스 기능을 좀 써볼 건데, 사과 모양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 펜으로 프론트 뷰를 보시고, Y축을 기준으로 라인을 따서, 자, 핸들을 조절할 때는 이동 툴로 해놓고, 핸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레이스라는 기능을 가지고 와서 스플라인, 지금 제작을 한 스플라인을 하위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형태감이, 자, Y축을 기준으로 이 레이스라는 기능 안에 기본으로 앵글 값이 360도가 돼 있어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360도가 돌면서 면이 만들어지는 이런 기능입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요. 자, 레이스를 잠깐 꺼보고 프론트 뷰를 확인해 보면, 자, Y축을 기준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요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모드로 스플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 모드로, 자, 얘를 Y축에다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요 점의 위치 값은 하위 밑에서 보시면 되고, 자, 0으로 붙여주시고, 아래쪽도 0으로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는 구멍이 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메꿔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수정을 할 때는 이 퍼스펙티브에서 수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뒤로 꺾이거나 얘네가 이제 조절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 조절하면 조절할 수 있겠지만 뒤로 꺾일 수가 있으니까 프론트 뷰를 보시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레이스를 잠깐 꺼놓고 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양들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형태감을 잘 잡으시고, 여기서 등분, 고로우 쉐딩 라인 모드로 보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보면 라인이 생기는데, 등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등분을 조절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려면 레이스에서는 subdivision이라는 수치를 조절하시면 얘가 이렇게 숫자가 적어질수록 등분이 줄어들고 많아질수록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대신 이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각져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 그리고 세로 등분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등분은 이 스플라인에서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뭐 내추럴 유니폼 모드가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는 유니폼 모드로 하시고 넘버를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서 이 표면의 부드러운 정도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선의 등 형태를 좀 잘 맞춰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면이 만들어지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스의 위치는 항상 가운데 이 Y축 0,0,0에 있어야지, 혹시라도 얘가 이제 위치가 달라지면, 자, 일단 이런 경우 스플라인이 전체 모드로 이렇게 제가 옮겨 보게 되면, 자, 레이스는 여기 있는데
스플라인은 여기로 갔다. 그러면 이제 형태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스플라인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니까 정확하게 중앙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게 모양 만들기가 편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꼭지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실린더, 기본 오브젝트 중에 실린더를 하나를 가져와서 자, 실린더에서 오브젝트 탭에 레디우스 조절해서 두께를 조절하시고 하이트로 길이를 조절하시고 자, 사과 꼭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대략 만들고 원하시는 형태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 적당하게 형태를 잡아놓고 에디터블 하신 다음에 자, 우리 점 모드로 사각 선택 툴 점 모드로 드래그해서 잡으실 때 각도가 뭐 이런 각도로 잡으시면 여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뒤에까지 잡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럼 형태가 망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면 프론트 뷰를 보고 이렇게 잡으시던가 이렇게 잡으시면 한 번에 그 라인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잡아서 뭐 스케일로 조절하시고 뭐 회전으로 로테이션으로 기울기를 조절하시고 이동 툴로 좌우로 움직여 가시면서 모양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스케일로 클릭 드래그 스케일로 클릭 드래그 이동 툴로 이동하시고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선택 툴로 바뀌었다가 선택을 하시고 자 일단 다시 해보면 그 스케일 툴로 일단은 먼저 스케일 툴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선택 툴로 바뀌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좀 전에 썼던 바로 전에 썼던 이 툴로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케일을 바로 줄이면 되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줄이고 이렇게 선택 툴일 때도 이동은 가능하니까 뭐 원하시는 기울기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우리 이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지금 각져 보이는 이런 모양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subdivision 서페이스에 실린더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등분이 더 생기면서 이렇게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형태가 표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꼭지 모양을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뭇잎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잠깐 눈을 꺼보고 우리 탑뷰에다가 자 제가 나뭇잎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 놨는데요. 자, 나뭇잎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탑뷰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나뭇잎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고 따고 싶으시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자 근데 대신 탑뷰나 프론트 뷰, 라이트 뷰에 사진을 얹어 놓을 수 있는데 이 퍼스펙티브 뷰에는 이미지가 보이진 않고 이제 여기서만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이 이미지를 집어넣은 경로는 여기 모드의 뷰 세팅에 백탭 가보시면 실제로 사진이 있는 경로가 나와 있고 여기서 설정을 하셨어도 되고 여기서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시면 들어오기도 하고 사진을 아예 지우려면 이 경로를 지우시면 사라지고요.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걸 보고 딸 건데
딸 때 좀 사진이 너무 밝으면 내가 따는 선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트랜스페런시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투명도를 줘서 좀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할 수가 있으니까 뭐 혹시 사진을 이동시키거나 할 때는 이 옵셋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얘는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 툴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은, 백그라운드에 들어간 사진은 이걸로 옮길 수가 없고 옵셋 XY로 옮기시면 되고,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실제로 하실 때는 정교하게 따시고, 저는 대략 이렇게 대략 형태를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의 모양을 이렇게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자, 이게 정확하게 처음 시작하는 점과 쫙 따서 마지막 점까지 딱 정확하게 클릭하셔야, 이렇게 클로즈 스플라인이 돼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닫혀 있는 선이 된 거고. 자, 여기에 로프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스플라인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면이 생기게 되고, 자, 우리 이 면은 이제 너무 평면적이기 때문에 약간 구부리기 위해서 등분을 좀 추가를 할 건데, 등분 형태를 보시면 지금 일단 없는 상태고, 로프트 눌러봤을 때 캡 탭에서 n곤이면 다각형화돼서 이제 등분이 안 보이는데, 자, 레귤러 그리드로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캡 타입을 레귤러 그리드로 해보고, 열어서, 자, 요 밑에 있는 쿼드를 체크를 하시면 삼각형 면도 되고 그냥 사각형 등분도 되고,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요 이제 이 사각형 네모 크기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너무 자잘하면 또 무거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조절하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재질도 좀 입혀 볼 건데, 재질 더블 클릭해서 칼라에 나뭇잎 이미지를 넣어놓고, 요거는 예를 하시면 상대 경로, 아니요 하시면 절대 경로, 아니요 했을 때 실제 있는 이 경로에서 이제 절대 경로로 지정이 되는 거고, 자, 적용을 시켜 보시면 위치가 이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UV 작업을 해야 되는데, UV 작업을 할 때는 일단 로프트를 편집 모드로 C를 눌러서 에디터블 해주시고, 일단 이렇게 빼내서 널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우리 UV는 여기 UV 모드로 가서, 자, 얘를 UV라는 그 텍스처가 들어가는 면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자, 요 재질 적용시킨 거에서 X 표시를 쫙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제 UV 면과 이제 이미지가 같이 보이면서 UV 모드에서 이제 이 텍스처가 들어가는 면을 요 이미지에다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면 모드로 해서, 자, 이 마그넷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마그넷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이동을 시켜서, 자, 더블 클릭하시고, 자, 여기 UV의 면은 이제 실제 이 오브젝트 면하고는 좀 달라서 여기서 이동을 시켜도 오브젝트가 이동이 되는 건 아니고,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고 UV 면만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자, 대략 전체적인 크기를 좀 맞춰주고 스케일도 조절하신 다음에, 그 여기 스케일 쪽에 보시면 그냥 스케일이 있고 논 유니폼인데, 논 유니폼으로 하시면 중간을 클릭해서 위아래 드래그 하시고 좌우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좀 세세한 부분은, 자, 마그넷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요 크기는 휠 버튼을 클릭해서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커지고 줄어들고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일단 나중에 직접 하실 때는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거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맞춰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 위치를 맞춰야, 얘네들을 맞춰주셔야, 전 모드로도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셔도 되고, 일단 뭐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야 이미지가 똑바로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죠. 또 정교한 작업은 이제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요런 작업 정도는 요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레이아웃을 스탠다드로 나와서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우리 이미지는 재질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뷰포트에서 프리뷰 사이즈를 올려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프리뷰 사이즈를 올려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한 형태로 이제 전체 모드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살짝 각도를 틀었을 때 뿌옇게 보이는 거는 요 스페큘러 때문에, 스페큘러를 좀 강하게 주시려면 스트렝스를 높여주시고, 폭을 좁히려면 밑에 값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이제 조절하셔서 스페큘러를 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자, 이미지가 너무 평면적이니까, 자, 우리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건데, 자, 밴드라는 기능, 자, 밴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와서, 자, 얘를 스트렝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기능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구부릴 수가 있는데, 요 구부러지는 면하고 이 구부러지는 이 방향, 요 면의 방향과 이 구부리고 싶은 오브젝트의 방향이 맞아야 돼서, 자, 밴드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일단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면이네요. 그러면은, 자, 이 구부러지는 면과 얘가 이제 평행이 되게 이렇게 돌려볼게요. 쉬프트 누르고 중간에 쉬프트 누르고 돌리시면 딱딱딱 스냅이 걸려서 90도를 돌릴 수가 있고, 자, 어, 정확하게 보시려면 여기 밴드의 코디네이트에 가서, 자, 여기 90도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밴드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방향하고 얘가 이제 면이 평행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조절하시고, 자, 약간 실제 크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좀 감싸주듯이 해주시면 되고, 자, 적용을 하실 때는 이 밴드라는 게 오브젝트 하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로프트를 밴드에다 넣으면 안 되고, 요게 나뭇잎이고 밴드를 로프트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돼요. 밴드를 조절을 해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겠고, 자, 밴드는 잠깐 눈을 꺼놓으셔도 되고, 자, 얘를 좀 조절을 해서, 자, 눈을 끄실 때 한 번에 두 개를 조절하실 때는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조절이 되고, 자, 로프트를 가지고 와서 크기 조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위치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위치로 좀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뭐 이파리도 좀 만들어 봤고, 자, 이번에는 질감에서 금속 질감을 좀 넣어가지고 황금 사과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일반적인 완전 금속 재질을 표현하시려면 칼라 채널은 없어도 되고요. 자, 이 리플렉턴스라는 곳에서, 자, 애드를 이제 스페큘러, 기본 빛 받는 세기를 조절하는 기본 스페큘러가 있고, 추가로 애드, 자, 뭐 베크멈, 주지에스, 퐁, 워드, 뭐 여기 다 이제 반사 채널 뭐 표현할 텐데, 금속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로 하셔도 되는데 GGX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쇠구슬처럼 크롬 형태의 이런 금속 재질이 표현이 되고 있고, 자, 러프니스는 여기 이제
뿌옇게 선명한 반사를 표현할 건지, 거울처럼 약간 이제 뭉개지는 이렇게 뿌연 반사를 표현할 건지, 거친 정도를 표현을 하는 거고, 강도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리플렉션 스트렝스를 이용해서 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적당하게 조절을 해놓고, 자, 색상을 입힐 때 요 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컬러를 집어넣는 거랑 금속 레이어 안에 있는 레이어 컬러를 조절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컬러를 약간 이제 누리끼리한 색으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 놓으시면 이제 보시고 이제 원하는 느낌으로 좀 더 뭐 톤을 낮추고 싶다. 이렇게 밝게 색상을 조절하셔서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그냥 꼭지랑 몸통을 같이 그냥 그룹을 저 3번에 넣어 볼게요. Alt G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그룹 자체에다가 이렇게 이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금속 형태가 들어가게 되고. 자, 여기서 뭐 러프니스 이걸 좀 조절하시면 이렇게 약간 뭉개지는 느낌의 반사를 주실 수도 있고, 쨍한 반사를 주시려면 0을 주시면 되고, 저는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그리고 자, 이 반사가 들어오다 보면 스페큘러가 이제 이 레이어 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애드 모드로 하시면 이렇게 스페큘러도 다시 나타나게 되고. 자, 스페큘러도 색상을 좀 약간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맞춰주신다든지, 거기서 강도를 세기를 조절하시고 좀 얇게 쨍하게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스페큘러도 좀 조절을 해서 원하시는 형태로 맞춰주실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 이미지가 여기 슈퍼디즈 자체에 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렌더를 걸어보면 까맣게 나와버리는 거죠. 주변 환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환경 이미지는 자, 여기 길게 꾹 눌러서 스카이라는 걸 가져오셔야 되고, 자, 스카이에다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자, 칼라 채널과 리플렉터를 끄고, 자, 이 환경 이미지를 만들 때는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런 루미너스 채널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HDRI라는 환경 이미지를 자, 인터넷에서 HDRI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이미지를 얘도 절대 경로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스카이에다 넣어주시면 그 환경 이미지가 들어와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일단 이 환경 이미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 이제 달라지니까 원하시는 환경 이미지를 스튜디오용 HDRI를 넣어서 이런 것도 넣어보시고, 환경 이미지에 따라 다 형태들이 좀 달라지니까 이것저것 원하시는 이미지를 받아서 넣어보시면 됩니다. 좀 약간 밝은 톤의 이미지를 HDRI라고 검색을 하셔서 밝은 톤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요 스카이는 지금 이렇게 이제 크게 좀 들어온 건데, 배경은 보여지지 않고 이 반사만 들어가게 하려면, 자, 눈을 꺼버리면 반사까지 표현이 안 되니까 우클릭해서 렌더 태그에 컴포지팅 이걸 달게 되면, 자, 이 태그를 눌렀을 때, 자, 실제로 이렇게 반사는 표현이 될 거지만 카메라에는 이제 자기 자신은 안 보이게 이렇게 씬바이 카메라를 끄시면 여기 이제 실제 자기 자신은 안 보이면서 반사 여기 씬바이 리플렉션 기능 때문에 반사는 들어가는 거죠. 반사. 자, 이걸 끄면은 요 실제 스카이는 여기 비춰지지가 않는 거고, 렌더도 그러면 까맣게 나올 거고,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반사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마음에 드시는
스카이를 넣어서 이제 원하시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뭐 바닥을 좀 하나 가져와서 자, 조명을 집어넣고 조명 위치를 배치를 좀 하고, 자, 섀도우 에어리어 그림자를 가져오셔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보조광들도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보조광 같은 경우는 이 강도를 좀 조절을 하셔서 좀 살짝 낮춰줘서 주변에 이제 주변 골고루 이렇게 빛이 들어가게 뭐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조명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 세팅에서 안티 알리아싱은 베스트로, 베스트로 최종적으로는 베스트로 해주셔야 좀 더 깨끗한 형태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과 모양을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